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과 우영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단장 유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 죽이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민의 방송 TBS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2005년 텔레비전 채널, 2008년에는 영어 전문 라디오 채널을 개국하여 현재 FM과 EFM 그리고 TV까지 총 3개의 채널로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하여 라디오와 TV 외에도 TBS 앱과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 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내며 새로운 미래 환경에 도전하고 부딪히며 어렵게 지역 공영 미디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위원회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이유로 TBS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활동 및 지원 근거를 없애려는 폐지 조례안 발의에 반대하며 신생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님 역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한 번도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발언하시며 폐지 조례안이 시장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조례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73명 중 72명 찬성, 기권 1명으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은 조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TBS 직원의 고용 승계를 담은 부칙 제2조와 TBS 자산 정리를 담은 부칙 제3조를 삭제했는데 이는 서울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352명의 생존권이 달린 조례안이 얼마나 성급하게 발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2023년 2월 서울시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임명하며 현재 TBS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 대표는 새로운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는 대신 책임자 해임 전 대표와 특정 사회자에 대한 소송 진행에 몰두하며 시의회와 시의 조직혁신 요구가 마치 책임자 처벌 요구인 것 같이 대응해 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BS가 지금 존속한 것이 몇 년이에요? 4년인가요? 재단으로 시작해서 한 건 4년 정도. 그렇죠. 아니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직원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독립을 해놓고 향후 10년은 보자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두 간부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재심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뭐 해임 해고 효력 정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 다시 복직을 시켜야죠. 뭐 그건 뭐 법에 따라 그리고 지금 뭐 4년인데 뭐 TBS 계속 이제 뭐 이런저런 제동이 많이 있는데 뭐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이 감사실에 뭐 전체 권한을 갖고 있겠지만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순전한 본인들의 의지였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요.
법원의 판결을 또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10년을 내다보고 만든 10년 동안 자립의 기간을 갖기로 하고 계획을 갖고 재단을 만들었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정 또는 성장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4년이 된 시점에서 갑자기 경영상의 책임을 간부 2명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로 해고를 시켰다면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흔히 하는 말로 해고는 살인입니다. 사회적 살인인 거죠. 경제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장으로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그런 사회적 표현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물을 수 없다라고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예, 본 의원이 지난 320일에 정례의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TBS 대표에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인용됐습니다. 신생재단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이 전략기획실장과 라디오 제작본부장에게 있다는 TBS 감사 내용과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졌고 당연하게도 올해 3월 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TBS 경영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에게 경영의 책임을 물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시장님께서 재심 신청 취소를 지시해서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TBS는 제대로 된 조직 혁신 없이 1년의 유예기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냈고 서울시는 폐지조례 시행 열흘 전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 독립경영 행정 절차 이행에 6개월이 더 필요하다며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홍보기획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폐지조례 유예 안건 및 2024년 출연금 지원에 대한 언급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홍보기획관이 출연기관의 기관혁신, 독립경영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심사권을 가진 상임위원회에 아무런 사전 보고와 협의 없이 마치 TBS의 존폐가 서울시 의회에 달린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 시행일이 2024년 6월 1일까지로 유예되어 TBS는 올해 5월 말까지 출연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그간 TBS는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고 출연기관 해제가 예정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시스템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서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하고자 삼정회계법인을 용역업체로 선정해 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장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시장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시의회에서 발의한 TBS 폐지 조례안이 시장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TBS를 없애버릴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라고 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기까지 이제 정말 한 달 넘는 기간만이 남아있는데요. 직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숨통이 조여오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않으실 건가요? 예,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20회 임시회에서 박유진 의원님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TBS는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 오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마음은 같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고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시장님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박유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답변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쭉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해주신 대로 TBS를 지원을 폐지한다거나 혹은 폐국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와 여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했고요. 아까 우여곡절 끝에 24년 6월 1일까지 지원이 연장이 됐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우여곡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우여곡절이 생기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한다, 노력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작년 11월 말쯤에 TBS가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을 하고 절차에 착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이런 작업 정도는 도와주는 것이 도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론계에 계신 분들에게 TBS가 이런 결정을 하고 주파수를 사갈 원매자를 찾고 있는 것 같으니 라디오 방송국이 없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변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 진의나 또 과정에 대해서 또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물어오는 언론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고요. 다만 의원님 이 짐작을 하실 것처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인수를 원하는 곳들은 이제 인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형태의 인수를 바라겠죠. 아무래도 또 상업적인 생각도 할 거고요. 또 조직을 어떻게 추스려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마디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언론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복수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폐국 이런 표현을 모두에 쓰셨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또 국감장 같은 데서도 밝혔고 글쎄요, 의회에 저희가 서류의 형태로 문서의 형태로 의사를 전달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속기록에는 다 여러 차례 기록이 돼서 문서화돼서 남아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보셔도 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TBS 교통방송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을 모셨는지를 보면 서울시의 입장과 원칙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모셔왔느냐, 정태익 사장이라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방송계에서 청취율을 높이고 주로 이제 라디오 쪽에 많이 근무를 하셨는데 청취율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상당한 그 경영상의 노하우를 그러니까 방송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TBS 폐국을 의식했거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숨겨놓고
일을 진행했다면 아마도 조직 전문가나, 그렇죠? 아니면은 무슨 뭐 노사관계 전문가나, 폐국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의 대표이사를 아마 선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봐 오시고 아마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신 정태익 대표이사의 그 관심사나 능력 이런 것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분은 한마디로 경영보다는 방송 전문가입니다. 청취율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서 그 근무하시던 방송사에서 아주 여러 번 높은 경영평가, 방송에 대한 능력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요. 아마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가 밝혔던 입장, 원칙, 그리고 어떤 분을 모시고 와서 TBS를 그래도 정상적인, 공정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국민으로부터,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유도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아마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이르렀다고 해서 마치 무슨 저에게 TBS 폐국에 대한 어떤 숨어있는 고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로서는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질문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계속 드리면 지금 현재도 저는 TBS가 원하는 대로 원래 TBS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독립재단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민영화의 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뭐 제가 그 언론 독립을 위한 그 TF 단장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민주당을 대표를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물론 뭐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봐야 되겠지만 TBS가 결국은 폐지에 대해서 약간 5개월간의 유예 기간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5개월이 된 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까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민영화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답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TBS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하겠다, 네. 예,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출연기관의 민영화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부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인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송사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매우 정파적으로 치우친 방송을 계속하는데도 두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뭐 원래 다시 제가 서울시로 복귀하고 나서 있었던 일을 다 이 자리에서 복귀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 문제의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고 평가받는 방송들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것이 바로 시의회에서 이런 지원 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도 원인이 됐던 것도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제 입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번 의회에 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또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좀 연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또 그런 제 생각을 의회에 최근에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전달한 적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면 조금 연장해서 TBS가 찾고 있는 그 주파수를 인수해 갈 수 있는 언론사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그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연장해 줄 방법은 없느냐 의회 쪽에 타진을 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그러면
약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편향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덜해졌겠죠. 덜해졌는데 지금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최근에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보고받아 보겠습니다. 예, 뭐 편향성 문제가 사라졌다고 보는데 몇몇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 그 해소가 됐고요. 사라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행정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기관을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2항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태익 먼저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폐지 조례 유예 기간 동안 TBS 출연 기간 지위 유지 및 민영화를 위해서 전임 대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사안이 이 모든 그 진행 과정이 조심스럽고 그리고 공개가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작년 11월 27일인가요? TBS에서 이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아예 설정을 하고 지원 폐지를 기정사실화해서 그 이후에 TBS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사실 좀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출연 기간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의논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출연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해서 늘 공식적인 입장의 교류만 했고요. 교환만 했고요. 그리고 TBS에서 그런 입장이 나온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세우고 그 이후부터 여러 언론사들, 특히 라디오가 없는 방송사의 경우에는 그 니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라디오에 관해서 흥미를 가지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이런 판단들을 경영상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언론사가. 그래서 그런 접촉을 시작을 했고 아마 간접적으로 제가 그런 여러 군데 알리고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마 정태익 대표에서도 전달받았을 겁니다. 예, 그 민영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민영화 발표가 갑작스럽게 났어요.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도 의논이 된 바도 없고 그게 발표가 날 때 다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발표된 것에 대해서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규정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민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TBS 경영사 측에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 발굴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이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은 보고받지 않습니다.
전체 매각, 부분 인수합병, 타 출연 기관과의 합병, 채널명 변경을 전제로 한 출연 기간 존속 등 다양한 방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직원들과 시민 모두를 위해 가장 적합해 보이는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장단점을 비교해서까지 알고 있진 못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방송국과 달라서 TBS는 주파수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임직원들을 그대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수인계해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주파수를 일단 방통위에 반납을 하고, 원매자가 나설 때에는 그 주파수를 사가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도 이걸 이제 여러 군데 얘기를 하다 보니 그 관심을 가진 곳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느 방송사든 어느 언론사든 인수해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언론사들은 그 주파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사들은 사실은 뭐 TV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출연 몇 군데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는데, 복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TBS가 서울시에 출연이나 출자 그런 관계가 있기를 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출연이나 출자의 위상을 가지면서 TBS를 이렇게 민영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TBS가 서울시의 출연이나 출자 기관이 아니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주파수를 유지하려면 받는 거지, 주파수를 반납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서울시의 출연 출자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주파수는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고, 올해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이제 이 주파수를 쓸 수 없어, 승인해 줄 수가 없어, 이거를 올해 12월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주파수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복수의 그런 업체들에서는 계속 서울시와의 관계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그 삼정회계법인에서 4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유찰, 2차 유찰,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월 27일 날 삼정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한 거고요. 4월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5월 말까지, 5월 말일 3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기로 했고, 대신 4월 말일에는 중간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보고를 좀 챙겨주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게 현재 그 폐지조리안 얘기가 될 때는 387명의 그 서울 공무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자의, 타의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인원은 252명이에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간 보고 때 좀 더 광범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뭐 집행부라든가 서울시 의회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렇게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생계에 위협을 받는 TBS 직원 숫자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주파수를 인수해가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TBS에 근무하던 그 직원들 한 명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그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상의 도움을 드릴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250명 정말 우리 가족 서울시 직원들, 공무원들의 일자리 그리고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언급을 했던 억울한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인용이 됐는데 두 노동자에 대한 재심 신청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시장이 지시를 할 사항인지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경영상의 판단일 것이고 원칙대로 하자면 TBS 경영진의 판단의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저희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영상의 판단을 해서 처음에 아마 해고를 했을 거고 재판이 소송이 시작이 됐을 텐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것은 아마도 큰 틀에서의 원칙상 서울시와 투자기관, 출연기관과의 관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예, 출연기관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기관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출연기관의 지도 감독 의무를 가진 단체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년 연말 TBS 출연 동의안과 폐지 조례안 개정안이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두리뭉실하게 우여곡절이라고 제가 질문 과정 속에 표현을 해서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TBS 조례안, 폐지 조례안 위에는 집행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단체장인 시장님의 역할이 의지가 컸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50명의 일자리,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셔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흘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기간을 좀 더 확보하고 완전히 폐지되는 걸 좀 유예해서 이 인수를 원하는 언론사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겠다 하는 입장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회 쪽에 저희 입장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조금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그것을 민영화하겠다, 매각을 하겠다 이런 논란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요. 그것과 함께 포함을 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잠깐 TBS 직원들이 눈물로 쓴 탄원서를 읽겠습니다. 저는 청년에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TBS 직원 윤모모입니다. 저는 그냥 방송이 좋아서 방송 관련 일을 해오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엔지니어로서 장비를 유지 보수하며 방송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챙겨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이 더 보기 좋은 영상과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하고 공부하고 실행하며 방송을 해오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해오던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구조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너무도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입니다. TBS에서 일한 지는 벌써 8년이 다 되어가네요. 만약 회사가 없어진다면 임신과 출산 후 여성으로서 단절될 수 있는 커리어와 그 후 생계 등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생각보다 회사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컸는지 임신 후에도 다른 산모들보다 병원을 더 자주 다녀야 했고 출산 전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품어야 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울시와 의회의 행동이
너무나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영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 가족이라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아무리 지난한 과정일지라도 응당 책임감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는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출연기관에 대해 독립법인이라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방기해온 측면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의 대표인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 명 한 명을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